1762년 여름, 창경궁 뜰 한복판에 놓인 작은 뒤주 하나.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뒤주 속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조선의 21대 왕 영조였습니다. 8일, 단 8일 만에 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영조는 당시 69세.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14년을 더 살아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왕은 명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폭군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모순된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조. 탕평책과 균역법으로 백성을 살피고 5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성군.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83년을 살면서도 평생 정통성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1694년 10월 31일 가을, 창덕궁 보경당,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숙종, 어머니는 궁녀 출신 후궁 숙빈 최씨.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자 왕자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왕실에서는 이미 원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숙종의 첫째 아들 정빈 민씨 소생의 윤,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차남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자 신분에. 어린 연인군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의 눈치를 봐야 했고 궁궐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항상 서자 왕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본래 궁녀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것은 연인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서자 왕자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1720년 6월,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인군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 단의 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계비 선의 왕후도 후사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왕위 계승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모든 눈이 연인군에게 쏠렸습니다. 1721년 11월 15일,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여러분,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경종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아닌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인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저 서자 출신 왕자가 감히 왕이 되려 한다. 형 경종을 해치려는 것 아닌가? 끊임없는 소문과 음모가 연인군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721년 신임 사화. 연인군을 지지하던 노론 대신들과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처형당했습니다.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모두 역모로 몰려 죽었습니다. 연인군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왕세제가 되는 순간 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722년부터 1724년까지
무려 4번에 걸쳐 연인군의 음식에 독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 시도였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차가 혹시 독이 든 것은 아닐지, 밤에 잠을 잘 때도 누가 칼을 들고 들어오지 않을지, 20대 후반의 젊은 왕자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24년 8월 30일,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겨우 34세의 나이였습니다. 재위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종을 독살한 것 아닌가? 연인군이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24년 10월 16일 31세의 나이로 연인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나라 곳곳에서 괴서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자가 왕이 되다니,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다. 심지어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1728년 3월, 즉위 4년 차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이인좌의 난. 전라도 나주, 경상도 안음, 충청도 청주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영조를 몰아내고 밀풍군을 왕으로 세우자. 반란군은 순식간에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한양이 위태로웠습니다. 다행히 광군이 반란을 진압했지만 영조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정통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내 정통성을 인정할 것이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당파를 따지지 말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라. 백성들이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습니다.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켰습니다. 잔인한 형벌들을 없앴습니다. 압슬형, 추형, 경자 등 가혹한 형벌을 폐지했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검소했습니다. 누더기 이불을 덮고 보리밥을 먹고 채식 위주로 소식했습니다.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곡식으로 술을 빚을 수 있는가? 영조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분명 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왕의 가면 뒤에는 숨겨진 집착과 광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705년 1월 21일,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그 아이였죠. 세자 책봉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처럼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면 어쩌지? 그래서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가혹하게 교육했습니다. 매일 새벽 공부, 밤 늦게까지 책 읽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한 질책, 그것도 너는 완벽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밀면서요. 세자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옷을 계속 갈아입거나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자께서 옷을 하루에 수십 번 갈아입으셨습니다. 갑자기 분노하시며 궁녀들을 때리셨습니다. 1749년 영조 25년, 영조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5세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것입니다.
아직 어린 세자에게 나라를 맡긴다? 표면적으로는 세자 교육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세자는 더욱 압박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실수를 영조에게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영조는 그때마다 세자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이유 없이 궁녀를 때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영조는 아들을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영조는 60대가 넘어가면서 더욱 괴팍해졌습니다. 1755년 나주 괴서 사건. 영조는 서자다 라는 괴서가 또다시 나붙었습니다. 이미 즉위한 지 31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관련자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소론 세력을 대숙청했습니다. 1758년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1764년 병마절도사 윤구연이 잡혀왔습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술단지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조는 즉결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당장 목을 베어라.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단지 술 냄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1762년 음력 5월 13일 영조는 28세의 사도세자를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8째 날 28세의 젊은 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조는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슬피 울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영조 자신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말년의 영조는 더욱 괴팍해졌습니다. 신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였습니다. 간언하는 조중회를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1770년대 들어 영조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정조의 기록인 조년각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께서 헛소리를 하시는 중에 내리신 명령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영조는 즉위 1775년쯤 건강 악화로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776년 4월 22일 영조는 경희궁 집경당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분명 업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의 업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통성 컴플렉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금주령으로 병마절도사까지 사형시키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그 사람을 명군이라 부를 수 있는가? 영조의 삶은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검소하다면서 고급 음식을 즐겼고 백성을 생각한다면서 가혹한 처벌을 남발했고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결국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영조는 평생 증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당한 왕이다. 나는 서자가 아니라 진짜 왕의 아들이다. 나는 명군이다. 하지만 그 증명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에 오히려 자신을 집어삼켰던 겁니다. 영조는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왕도, 완벽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완벽을 강요한다는 집착은 자신의 아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영조는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의 군주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왕이 되기 훨씬 이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삶의 조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었던 숙빈 최 씨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철저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성된 것이 바로 영조의 극단적인 자기 통제입니다. 영조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바로 그의 형, 경종의 죽음입니다.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는 끔찍한 소문이 퍼집니다. 연인군이 형을 독살했다. 이 의혹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영조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의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그 배우를 의심했고 정치적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갈랐습니다. 영조는 틈을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쉼 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삶과 성격의 형성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낳게 됩니다. 자신처럼 완벽해지기를 바랬고 아들을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려 했습니다. 집착하였으며 아들의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를 명군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아버지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일까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조는 명군이면서 동시에 폭군이었고, 검소하면서 동시에 사치스러웠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했습니다. 그런 모순 속에서 83년을 살다간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1762년 그 여름날 창경궁 뜰에 놓인 뒤주 속에서 한 젊은이가 죽어갔을 때 69세의 늙어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14년 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뒤주 속의 아들을 기억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조라는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83년 인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